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2021년 4월 15일 서복과 같은 날짜에 개봉한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경제적 붕괴로 도시 전체가 무너진 후 홀로 남겨진 펀은 추억이 깃든 도시를 떠나 작은 벤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위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펀은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매드들을 만나게 되고 광활한 자연과 길 위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다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네, 짧죠? 역대로 짧은 줄거리. 네, 그만큼 큰 사건이 네 없었던 없었고,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그대로 이제 기본 정보에 나와 있는 줄거리인데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 설명이 돼서 딱히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또 정보가 필요한데 황대리님 한번 그러면 그걸로 풍성히 채워보시죠. 풍성이 네, 알겠습니다. 노매드랜드입니다. 노매드랜드. 그래서 한국에서는 노마드라고 많이 부르는 그 노마드가 영어 표현으로 노매드랜드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감독은 클로이 자오, 중국 감독님인데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2010년에 중국에서 Daughters랑 2015년도에 Songs My Brothers Teach Me라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와, 발음. 너무 굴렸나? 목물 발음 좀. 그거 봐도 사투리 영화 아닐까요? 경선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영화로 참 여러 수상을 하시면서 영화계에 좀 많은 주목을 받으셨고 이 영화 덕분에 노매드랜드의 연출까지 꿰찰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또 커리어는 2020년대 이터널스 우리 던리 마동석이 출연하는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이미 거의 촬영을 다 했나? 뭐 그럴 건데.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그죠? 뭐 이런 면에서 디즈니 마블이 되게 놀라운 게 그냥 자기 안에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인지 그냥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파격적인 파격적인 감독 기용들이 꽤 있어요. 뭐 단적인 예로 뭐 엔드게임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든 루소 형제도 사실 그거 캡틴 아메리카 이전에 커리어가 막 블록버스터를 찍은 경력이 없는데 네. 그렇게 발탁을 해서 제작을 하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 출연은 프란시스 맥도맨드 Fern으로 출연합니다. Fern, F-E-R-N, Fern. ERN이에요. F- UN이 아니고. 나 펀인 줄 알았어. 뭐 자막으로는 펀으로 나오니까 펀으로 그냥.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캐릭터들이 이야기할 때 Fern, Hey Fern, 막 Fern. F-U-R-F-E-R, Fern 이거. 프란시스 맥도맨드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꽤 많이 봤는데도 와, 이 영화에서 보는데 또 와, 저 배우는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정말 영화에 녹아져 들어있는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로는 쓰리 빌보드에서 엄마로 출연을 했었고 또 코엔 형제 영화인 파고에도 출연해서 이 두 개의 영화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심지어 이 노매드랜드로 세 번째 오스카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뭐 헤일 시저라든지 문라이즈 킹덤, 뭐 트랜스포머까지 뭐 영화 연기의 폭이 어마어마한 배우고 뭐 연기력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또 출연하는 다른 배우는 데이비드 스트라탄, 데이브로 출연하는 약간의 연인 같은 그런 분으로 출연하는데 이분도 좀 약간 익숙하죠. 우리가 다뤘던 고질라에도 등장하시고 제가 익숙하게 봤던 거는 이제 본 시리즈, 본 스프리머시, 뭐 본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의 노아 보슨으로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뭐 굿나잇 앤 굿럭 뭐 이런 영화들 약간 시대극, 약간 과거에 있었던 약간 헐리우드 전형적 미남, 뭐 약간 고전적 미남 했을 때 뭐 그런 역할로 많이 나오셨는데 또 여기서는 뭐 되게 또 노마드한 삶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출연진들은 전문 배우가 아니라 진짜 현재 노매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캐스팅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었다고 하는데 와, 이게 뭐 연기인지 아닌지 삶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도 최대한 모든 스태프들 다 감추고 온전히 그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수상 내역이 또 많이 유명한데 그쵸. 저 미나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 오스카에서 다수의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트 돼 있고 오스카는 이제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돼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그런 영화제에서는 216개 수상을 했고 140개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프란시스 맥도만드는 오스카 후보이자 또 본인이 직접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작자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 원작이 2017년도에 출간된 제시카 브루더의 논픽션이 원작 노매드랜드가 원작인데 그거는 사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취재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거를 장르 영화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50억, 500만 달러 정도고 현재까지 세계 영화 시장에서는 500만 달러 그냥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자체만 그냥 본다면 이렇게 뭐가 크고 화려하고 뭔가 이런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소소하고 그냥 뭐 미국에서 뭐 보통 때 보여질 만한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이 노맨드랜드라는 영화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카데미, 오스카 뭐 이런 지금 굵직굵직한 상들 또 수많은 수상 지금 경력의 레이스 달리고 있고 또 미나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도 이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출연하시는 또 이제 배우 또 얼마 전에는 감독이 또 이제 중국과의 이 관계에 있어갖고 또 그런 그 국적 관련된 이슈였나 이슈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개봉을 했는데 막상 딱 이제 뚜껑을 열어서 영화를 보면 이제 관객분들이 기대했던 게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평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한번 그럼 한 줄 평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사람 없는 영화관에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한참을 멍 때리듯 봐도 그 자리에 있어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멍 때렸다. 멍 때리듯 본 것 같아요. 멍 때리듯 보다가 솔직히 약간 졸기도 하면서 봤는데도 이제 크게 제가 영화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그냥 보는데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큰 고민과 뭔가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음악도 너무 좋고 뭔가 BGM처럼 이렇게 계속 잔잔하게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좋았다, 엄청 안 좋았다, 뭐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네. 한전 작가님. 네, 저는 보는 내내 두려운 나는 미국 자연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매드랜드가 미국의 자연인. 왜 두려우셨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저도 배우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내 미래도 막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노후? 네, 내 노후 나도 이제 뭐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점점 이제 30대를 넘어서 40대를 향해 가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젊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삶을 살까? 한편으로는 와 진짜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런 삶을 사는 게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두려운 현실에 마주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뭐 좋게 봤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야. 네. 이야, 기대할게요. 네. 근데 황 대리님 한번 기대하시는 황 대리님 한번 한 줄 평. 저는 저 한 줄 평은 내 마음 속에도 노매드한 노매드랜드. 내 마음 속에도 이렇게 어떠한 한 분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화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떠돌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화를 좀 규정하기가 힘들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잘 봤다고 해야 되나? 공감을 했다고 봐야 되나? 뭔가 막 나쁘다. 별로였어. 라는 감상평은 아닌데 딱히 하나 어디서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던 영화였습니다. 네. 다들
조금 한 줄 평이 네. 뭔가 좀 심상치 않네 영화의 그런 파장을 치고는. 아니요, 네. 이게 조피디께 제일 기대돼요. 아니 뭐 저는 그냥 아까 제일 세게 해주세요. 서복이랑 같이 이어갖고 서복급이다. 그냥 그게 아니라 결국 찾지 못한 삶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줄 평을. 그 노매드랜드 안에서 보면 결국은 삶에 대해서 찾아서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을 엄청 보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삶에 대해서 훈수 놓는 주변 인물들의 삶이 있고 이제 결국은 정답이 없다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의미, 뭐 삶의 목적, 방향을 찾아서 떠다니는 사람들의 수많은 군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무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뭐 그런 언젠가 어떤 도로에서 어떤 길에서 만나겠지. 뭐 이런 여운을 남기며 그냥 끝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정답을 규정 내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진 않았겠지만 네, 결국 찾지 못한 삶을 보여주면서 끝났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좀 준비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그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이 우리한테는 좀 되게 새로운 감독이라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82년 중국 베이징 출신의 뭐 감독이자 뭐 작가자 뭐 제작자입니다. 이게 신기한 지점인 게 미국인의 전형적인 그런 네. 트레일러에서 사는 삶을 이제 연출하는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연출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포인트였고 찾아보니 뭐 중국에서 되게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의 경험들을 미국인의 삶에 적용을 해서 표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되게 문화적 환경도 많이 다르고 한데 온전히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문화권에서도 배경으로 해서도 표현해내는 연출 능력. 이게 뭐 감독의 되게 장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거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터널스 영화를 보고 나면 알겠죠. 어떤 이 감독의 연출력을 보고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까지 맡기게 됐는가. 그거는 이런 이터널스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이력이고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보딩스쿨 때 런던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지냈고 미국으로 와서는 대학에서는 정치공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직업을 가지고 전전하다가 이제 NIU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만든 첫 단편으로 끌레몽페랑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2015년 첫 장편으로 바로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나서 2017년대 로데오 카우보이로 또 여러 가지 수상을 하면서 완전 영화의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아시아 여성 중에는 최초로 오스카 감독상의 후보에 올랐다고 하고 미국인들의 상처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전에 이제 녹화를 했었던 이제 저희 컨텐츠 녹화를 했었던 서복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같은 날 개봉을 했고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보다 보니 좀 비교도 하게 되고 또 한천 작가님의 이질타 또 이제 장르의 확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 서복에서는 그런 이제 이용주 감독님이 정말 건축학 개론과 서복이라는 엄청 다른 장르 또 전에도 승리호 얘기도 했었고 이런 넘나드는 장르에 대해서 약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약간 한국 감독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황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는 노매드랜드와 또 요 영화를 통한 이제 뭐 앞뒤의 전후 관계를 보자 하니 정말 뭐 배우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엄청 다양한 정말 장르를 막 넘나드는 또 규모를 넘나드는 이런 영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영화마다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국적도 넘나들고 그런 삶도 넘나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트레일러의 삶을 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게 참 재밌고 대단하다 미국 또 영화들에 있어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감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경계가 많이 무의미해지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활동하는 게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국경 없는 삶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번지기도 했지만 이런 역량을 보이는 감독들은 저는 좀 약간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얘기의 배경과 시대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감독들에게 이라고 하면 감독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연출력 굉장히 부럽고 또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어야 좀 요즘 시대에 국제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뭐 가장 개인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고도 하지만 또 계속 한국의 여러 가지 좀 제한된 환경 안에서만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시대와 인종과 국경과 문화와 시대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즐기고 싶은 콘텐츠라서 요거 좀 좋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저는 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중국 태생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뭐 잠깐 경험했던 그리고 많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영화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통해서 보아왔던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나 삶 같은 게 요 영화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활하는 방식 있잖아요. 뭐 요리 만들어 먹고 또 뭐 이렇게 트레일러의 삶 또 거기에서 뭐랄까 경제 생활, 경제 활동 또 주나 이런 도로마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거의 미국에서 이제 살다시피 했으니까 미국인이나 다름은 없으시겠지만 저런 깊이감 있는 경험을 어떻게 잘 저렇게 표현했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싶은 게 뭐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영화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면 참 탐난다.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이렇게 진지해? 뭘 좀 말을 하든가 욕이라도 해. 왜 이렇게 조용해? 네. 그러면 뭐 최 배우님은 한번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번 좀 뭐 해보실까요? 제일 그래도 또 이번 영화도 최 배우님이 제일 아니다. 환춘 작가님이 더 즐겁게 보셨다 했으니 한번 환춘 작가님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저는 열어보실까요? 네. 즐겁게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재밌게 본 영화도 아니지만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해서 또 흠잡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쵸. 진짜 앞서 본 영화 뭐 서복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그런데라는 지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영화란 건가라는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를 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영화 같더라고요. 일하고 밴 타고 어디 이동해서 밥 또 먹고. 지내고 돈 벌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관광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진짜 그 미국 서부 쪽인가요? 미국 지역에 이제 그 광활한 자연 같은 것들을 조금 자주 보여주면서 진짜 미국 여행을 하는 느낌, 간접적인 경험을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런 지점이 되게 맞아요. 좀 네, 좋았습니다. 풍광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있다. 약간 보여주는 그런 대놓고 멋있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 근데 이제 영화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이 느낌은 좀 씁쓸하다. 씁쓸하죠. 그리고 좀 너무 고독하니까 이제 저 자신도 진짜 좀 고독하게 느껴지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낀 제 자신이 이제 이 영화에 기특하다. 조금 몰입을 하지 않았나. 기특하다. 네, 조금 느껴집니다. 이 영화를 보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이런 상 받는 영화에 대한 이 이해도 이런 게 조금 어허허. 높아지지 않았나. 오호라. 뭐 그렇게 우리 환천이 좀 조금, 잘했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최 배우님 저는 이제 여기 주인공 역할이 그 연기를 보면서 네. 제가 뭐 연기를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잘한다. 정말 그 얼굴에 있는 자글자글한 주름 하나까지도 마치 연기를 하는 맞아요. 듯한 막 진짜 그런 현실의 야. 삶을 뭐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최 배우님의 뭐 노매드랜드에 대한 어떤 감상의 포인트를 좀 적용을 한다면 너무 좋았고 일단 그냥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몇 초 동안 이렇게 잡아놔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뭔가 고독과 슬픔과 뭔가 외로움과 쓸쓸함과 낭만까지 약간 다 네.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저도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름 하나하나를 그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이게 진짜 연륜이구나. 정말 그냥 숨만 쉬어도 무언가를 전달을 해버리는 약간 그런 거에서 저도 좀 너무 감동도 받고 조금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배우는 얼굴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게 바로 스토리가 있는 얼굴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 웃으세요? 근데 사실 보면 좀 여기서 억울한 게 제일 우리 셋이 제일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얼굴인데 아 그런 느낌이 안 그런 느낌 뭔가요? 이런 느낌 뭔가요? 아니 프랜시스 맥도먼드 같은 느낌. 제 스토리 안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냐고요? 배우로서. 스토리 네. 그 자체.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 뭔가 그 이제 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네. 움직이는 것 하나로도 뭔가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몸을 뭔가 이렇게 갖고 계신 것보다 만드셨겠죠? 네. 그런 두 거를. 분의 그 얼굴에서 스토리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장르가 비슷한 장르 아닙니까? 이 옆에 두 명? 아닙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좀 받아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는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인생의 고민을 그렇게까지 노후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난 아직 시작이고 젊으니까 아직 그 노후까지 걱정을 하기에는 저희는 이제 끝인가요? 아니 우리는 뭐 끝났으니까. 아니 아까 작가님이 걷고 있나요? 노후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저 노매드. 벤 사시나요 이제 작가님? 그래. 유난히 벤이 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채 되지 않은 저로서는 네.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이런 저 말 순간 내가 막 쿠팡에서 쿠팡 일자리 그렇게 하러 보고 싶더라고. 의자 같은 거, 형님 이거 쓰이소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많은 네, 그런 면에서, 경험이 네. 부족하고 뭔가 노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부족한 네.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낭만일 수도 있는 그 삶이 선택일 수도 있고 낭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나는 지금 낭만적인 삶을 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라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되게 뭔가 깊은 생각보다는 그냥 저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뭔가 제가 그냥 진짜 관찰하는 느낌? 약간 다큐 보는 느낌? 그래서 약간 다른 배우들도 진짜 배우인가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배우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영화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사실은 뻔은 처음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가족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잘 사는 중산층의 가족이 있어서 나 배신감 느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사실 잘하고 동생 집? 언니 집. 언니 집? 언니 집이 있잖아요. 언니였나? 네, 언니였고 또 그 아까 연인으로 나왔던 데이브. 이제, 그치 데이브도 잘 이제 살아. 자기 집에 와서 어. 그리고 거기 가면 다 농장도 있고 그냥 평안하게 아주 그러니까 뭐 행복한 가정 양쪽 다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정착할 수가 있는 부자들이 상황인데. 노숙자 체험하는. 네네. 근데 이제 프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과의 어떤 그런 추억과 이거를 이제 남편이 떠난 이후로 너무 그런 뭐랄까 그리움이 짙어서인지 몰라도 자기가 방랑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주위에서 계속 정착하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벤에서 떠도는 삶이 자기가 맞는 삶이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데이브의 집에서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오히려 차에 가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삶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 몸에 이제 맞아요. 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겠다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친구들을 계속 사귀면서 만나러 나가는 삶을 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개개인의 좀 뭔가 그걸 통한 어떤 노매드랜드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데이브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붕 이 아래에서 잘 수 있는 네. 줄 몰랐다. 네. 펀이 데이브의 집에서 자다가 그 차에 와서 잤을 때 그게 신념을 지키고자 한 건지 거기가 고집인 건지 아니면 이미 몸이 그렇게 그 공간을 원해서인지는 안 나와서 네. 뭐 복합적이겠죠 그렇게. 나는 진짜 약간 후자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떠올렸냐면은 이제
되게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라면 끓여 먹는 거지. 아씨 배가 아직 덜 불렀다. 약간 진짜 이거 내한테 맞는 거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신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게 딱 좋은데 그 이제 고급스러운 자리에 옷도 차려입고 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 막 썰어 먹고 이거는 이제 내랑 안 어울린다. 약간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그 조피디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막으로 나오죠. 이제 엠파이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을 이제 다듬으로 인해 가지고 광산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그 곳에서만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주변의 모든 마을도 함께 이제 사라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심지어 거기에 뭐 우편보로도 날아갈 정도로 아예 그 지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잃는 경험들은 이제 많이 하게 되지만 그 광산이라는 독특한 환경은 그 광산을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도 있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 펀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매드 하면서 살고 있는 이제 펀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RV 캠프라는 곳이 뭐 전 처음 본 개념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차박이니 차박.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그냥 그냥 차박은 놀러 가서 차에서 자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런 RV 차량에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지내는데도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는 아마존에서 비용을 대준 것 같고 이 아마존에서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노매드랜드는 그냥 아마존에서 일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 규모감과 그 어려움 뭐 그 외로움 삶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상상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노매드랜드의 장점이 시작할 때부터 좀 보이는 게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부터 뒤로 가는 데는 이제 아무런 뭐랄까 이게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어색한데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이 너무 다큐로 다가오는 거야. 뭐 맞아요. 뒤에 나오는 RV 안에서 지내게 되는 이 펀의 작은 디테일들 뭐 보내게 되는 생활들 이것들이 야 어느 순간 이게 연기인지 다큐인지 뭐 카메라가 그냥 다큐 카메라인지 영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택하는 여러 가지 펀의 삶을 보여주게 되죠. 데이브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었던 상황 그리고 자기 언니 차가 수리비가 2,300불 나온 이 상황에서 그냥 그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언니한테 요청해서 언니 집에 가서 또 발생하는 그런 대화에서 오는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언니를 찾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느냐의 이제 이유인 것처럼 보이는 그 엠파이어 그쪽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 옛날의 과거들을 살펴보고 또 바닷가로 다시 나아가서 빠지는 뭐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영화 노매드랜드였습니다. 굉장히 짧게 정리가 된. 근데 중간에도 많이 빼먹었어요. 근데 근데 중간에서 그런 사실 이 영화는 이야기를 그렇게 큰 어떤 이렇게 요거는 지금 황 대리님이나 최 변님이 정리하신 것도 그랬고 짧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은 이제 그런 실제 사건들과 맞아요. 사실 하나하나 나오는 것 중에서 그냥 뭐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장소로 계속 옮겨 다니는 영화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갔다가 이걸 설명을 또 잘 못하겠어. 그리고 시간 경과도 사실 막 이렇게 며칠 이렇게 불친절하죠. 네. 제멋대로는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각각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요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꼽히는 말들은 이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풍경, 미국의 정말 좀 사실은 아까 황 대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놀러 가는 곳들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거기가 놀러 가는 곳은 결국은 뭔가 여유롭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삶을 산다. 약간 이게 적용이 되니까 뭔가 낭만적이어 보이고 또 실제로도 미국에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자연 풍광들 그리고 막 끝장면쯤에서 나오는 그 야외에서 오줌 싸는 딱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펀이. 와 디테일. 예. 근데 이제 왜 그게 오줌 싸는 게 그게 그러냐면 저는 그것도 그랬지만 그 앞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로가 있잖아요. 이제 네.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거나 보지 못한 그렇죠. 정말 끝도 한도 없이 그 펼쳐진 외의 도로
근데 그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고 2차 한 대만 있는 어떤 이런 광활한 그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상방뇨를 그냥 그 허벌판에 해도 볼 사람도 없고 뭐 차도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세워놨어. 네.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또 황 대리님이 얘기하셨던 아마존에서 일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미국의 경제 시스템 같은 거를 또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약간 일반적인 저희 우리나라처럼 막 회사에 취직하고 정규적인 일을 막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환천 작가님이 호주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어딜 가도 어쨌든 단기적인 일자리들 일당으로 계산하는 어떤 요런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이 지역은 요맘때쯤에 요런 일손이 부족해서 요런 일거리를 구하고 그럼 거기 가서 그때 반짝 그런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딴 데 옮겨가고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람마다의 특색도 있지만 인종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일용직의 어떤 이런 걸로 삶을 사는 거에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언제 일이 끝날지도 모르고 또 미국에 비해서는 뭐 하루 버는 뭐 일당이 낮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정말 뭔가 이렇게 뻔은 당당하게 그냥 내가 좀 가서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어. 그쵸. 내가 그냥 갚아서 줄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일하고 그걸로 캐시를 모아서 또 다른 데로 그냥 언제든지 떠나서 또 그곳에 새로운 일을 완전 하고. 오프닝 장면이 딱 네. 그 장면이잖아요. 네. 빌린 돈 갚으면서 떠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 데이브도 이 시즌에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삶을 되게 간접이지만 직접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이제 정말 현실성과 다큐 느낌과 이런 게 농후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진짜 됩니다. 저는 네. 보면서 신기했던 장면이 제일 파격적인 장면이지만은 목욕하는 거. 저거. 아. 그게 어찌 보면은 진짜 나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의 풀 나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보는데 전혀 충격적이거나 파격적이거나 외설적이지 않고 진짜 그 주인공이 자연과 하나 된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도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언급도 안 할 만큼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과 맞아요. 하나 된다는 느낌. 저는 그냥 이제 씻으러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씻으면 이렇게 아니 씻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씻으세요? 어딘가에서 아니 그거는 이미 다 씻고 이제 물에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떼불리고 있나? 네, 어디선가 아니 어디서 씻나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다 떠돌이 삶에서 그러니까 씻고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제 떠돌이 삶에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필요한 이유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 이게 되게 자연에서 씻을 때는 혼자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씻고 또 먹을 때는 또 보면은 이렇게 해먹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불 붙여서 혹은 자기 차 안에서 그리고 싸는 것도 어떨 때는 화장실 안에서 싸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그런 데서 찾아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또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갖고 자연과 하나 됐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제가. 저도 자연과 하나 됐다라는 그런 굉장히 느낌으로. 낭만적이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쵸. 그 대자연의 그 그냥 연못에 아니 거기서 뭐 그냥 씻는 거였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니고 이렇게 닦고 막 이러고 있겠지. 근데 이렇게 네. 촥 나는 자연이다 하고 둥둥 떠다니고 계시니까 사람이 약간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대로. 약간 감수성이 부족하네 조 PD가. 이걸 놓치시다니. 글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보다도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에서 뭐 평론가들이 굉장히 이제 잘 평론을 하고 수많은 수상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저희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 줄만하지 않은 평범한 영화로 너무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 않아요. 그래서 네. PD님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여요. 아니 오늘도 또 혼자 그거 무거운 짐을 지고 네. 가려고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수상에 지금 이제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뭐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